오늘은 코필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 모양을 좀 바꾸고 싶은 분들이 코 수술을 할 것이냐 필러를 할 것이냐 일단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이제 필러를 수술하기 전에 한번 모양을 좀 경험해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술의 단점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수술의 위험성 때문에 필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과 필러의 장단점을 좀 비교해 드리면, 이제 수술의 최대 장점은 영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수술하면은 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평생 그 수술한 코를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되고, 단점 역시 이제 영구적이라는 것가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했다가 모양이 몸에 안 들면, 물론 이제 재수술을 통해서 뭐 보형물을 빼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이제 같은 부위를 재수술한다는 거는 리스크도 좀 더 올라가고, 재수술로 인한 뭐 여러 가지 다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제외하면 이제 모양이나 다른 면에서 차이는, 이제 뭐 칼에 베어 있는 듯한, 이제 손이 베일 듯한 날렵한 콧날을 원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필러로 느낌을 내기는 어렵고요. 물론 이제 필러 시술 직후에는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지만, 필러는 쉽게 말하면 좀 이제 단단한 묵이나 젤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이제 묵이나 젤리 같은 경우는 높이를 높이려고 할수록 이제 넓이도 덩달아서 넓어져야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수술의 보형물이나 뭐 연골이나 실리콘만큼의 이렇게 날쌍한 그런 느낌을 내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는 보통 이제 코 수술하는 사람들이 돼지코를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에 이렇게 뼈와 피부 사이에 공간이 많은 게 아닌데, 거기에 이제 인위적으로 보형물을 넣다 보고 수술을 넣고 하다 보면 이제 유착이라는 게 생기고, 코끝이 딱딱해지고 코뼈가 이제 콧등이 이제 단단해지면서 피부가 매우 단단하게 유착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표정이, 이제 얼굴이 환하게 웃는데 코 쪽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던가, 돼지코나 뭐 이런 찡그리는 코 쪽에 이런 자연스러움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러는 반면에 이제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게 수술에 비해서 다른 이제 최대한 장점이 될 수 있고, 했다가 혹시라도 내가 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뭐 가역적으로 녹이는 주사를 맞아서 녹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흡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방법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유착 같은 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뭐 단단하게 굳어있는 느낌을 안 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에 사용하는 필러를 결정할 때 이제 다른 부위의 필러와의 차이가 있다면, 코에 필러를 했을 때 이제 가장 저희가 신경 쓰는 거는 퍼지지 않는 필러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팔자같이 많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필러가 분해되는 속도랑 흡수되는 속도랑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필러가 분해되는 족족 흡수가 돼서 이 흡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코나 이마 같은 경우에는 필러가 이제 시간이 좀 뭐 1년, 2년 지나서 많이 묽어져서 좀 성상이 변하더라도, 성상이 변한 상태에서 그대로 흡수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울퉁불퉁함으로 나타나고, 코 같은 경우에는 퍼짐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환자분이 저 옛날에 다른 병원에서 코 필러 했는데 코가 아바타 코가 됐어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콧대 부분이 특히 이제 필러가 많이 묽어져서 흡수가 되기 직전 상황까지 묽어진 상태인데 흡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 필러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시술 직후에 그 예뻤던 모양이나 뭐 예뻤던 높이가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필러는 저희가 정말 여러 가지 필러를 사용해 봤는데, 첫 번째로 시술 직후에도 물론 퍼지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마 같은 경우나 볼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퍼지는 필러가 좋겠지만, 코나 턱 같은 경우는 퍼지지 않고 뭉쳐서 모양을 유지해주는 필러가 좋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뭐 1년, 2년 지나도 그 처음에 시술한 모양과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필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필러는 스킨플러스라는 필러를 사용하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국산 제품이긴 하지만, 저희가 사용해 봤을 때 저희가 사용해 왔던 어떤 히알루론산 필러보다도 모양이 제일 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단하고 오래 유지되는 필러 중에 예전에 나왔던 필러들은 이제 분해가 되면서 필러를 합성하거나 융합시키는 데 썼던 화학물질이나 뭐 독소 같은 게 나오면서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는 국산 필러뿐만 아니라 사실 수입산 필러에서도 저희가 그런 환자들을 몇 번 봤었는데, 스킨플러스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고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코필러의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필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스킨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얍상한 모양이 최소 2년까지 유지가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이상 유지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뭐 많이 움직이거나 뭐 체질에 따라서 그거보다 조금 몇 개월 정도 짧은 경우가 있지만 평균 한 2년 정도 유지가 되신다면 보면 되고, 사실은 이제 미국산 필러나 뭐 이런 외제 필러가 2년 이상 가는 필러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퍼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유지 기간이 필러가 얼마나 남아있나 보다 얼마나 이 모양 이대로 남아있느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수술한 코 같은 경우에는 피부랑 뼈 사이에 공간이 많은 공간이 아닌데 코가 거기에 이제 보형물을 집어넣어 놨고 그 보형물 주위로 이제 유착이 생겨 있기 때문에 한번 수술한 코는 사실 필러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보형물을 코 전체적으로 넣지 않고 뭐 부분적으로 콧대만 넣거나 코끝에만 조금 넣었을 때 보형물이 들어가지 않은 쪽에 유착이 없다면 조금 이제 필러를 시술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형물을 넣은 코에는 필러 시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코필러 시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